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차례대로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면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경제 관련 공약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공약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보당 공약 발표는 2분이고요.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조광호 후보의 경제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진해 구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진해 구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공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참 부족합니다. 하위 70%에게 100만 원씩을 준다는 것인데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지원받지 못합니다. 하위 70%를 가리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 바람직합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추가로 지원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와 세금 감면을 해주고 또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생계 지원비를, 취약계층에는 긴급 안정망을 추가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졸라맬 허리도 없습니다. 국가가 민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가 자기 밥그릇만 챙깁니다. 바로 위성정당 세울 때는 원청정당에서 하청정당에 발빠르게 의원도 꿔주고 돈도 빌려줍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은 더집니다. 코로나19로 해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거대 양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정의당은 해고 없는 기업에 지원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생 챙기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다는 긴급 재난지원금에 1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는 100조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당이 제안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52조 원이면 됩니다. 대국민 공적 자금입니다. 돈이 돌게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분들께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아픔을 씻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달곤 후보가 조광호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조광호 후보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달곤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조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태는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금융 부분과 실물 경제 부분 그리고 개인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도 지금 대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늘리고 또 임대료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 월급자에 대해서도 이번 달이 보너스를 받는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너스 때문에 이 70%에 못 들어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닥칠 때 그때그때 하지 말고 제도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되도록이면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호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위기가 이제 이번에 닥쳤는데 그러한 이제 법적인 완비가 미리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태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이제 이 감염병에 대한 관련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그러한 법 제도 정비를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참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요즘 막 하고 난 사람도 날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니까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정부에서 좀 정확한 이제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걸 없애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투명한 것을 없애서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좀 희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조광호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황기철 후보가 1분간 질문을 해주시고 조광호 후보가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정부가 이미 100만 원의 재난 기금을 4인 기준으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당은 그것이 마치 선심성 그 돈인 양 그렇게 매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피부로 느끼고 함께 하루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총선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다니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가지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유흥업소에 대해서 이번에 자금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허가를 해줬으면 반드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대출 문제나 지원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현재 이제 지금 말은 노동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뭐 퀵서비스 노동자나 뭐 대리기사 노동자들은 사실상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들이 사실 일을 제대로 못한 게 지금 2달, 3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1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가구당.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씩 줘도 부족할 판에 가구당 주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요. 또 소득 증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대출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출에 관한 것이 아마 시나 이런 곳에서 보증을 서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후보님들 질문과 답변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질문에 꼭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련 공약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이달곤 후보가 경제 공약을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경제 공약의 핵심은 역시 진해 신앙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2개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출발하는 해안지대의 앞으로의 발전책, 그리고 구육대 부지를 활용하고 일부 해군 시설을 활용하는 육상에서 경하동 그리고 서부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연결되는 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특별법이 마련되고 우리 진해에 개발공사가 들어서서 자금이 신안개발에서 일부 진해로 넘어올 수 있게 되면은 저는 두동 개발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어촌계의 지금 살림살이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고 의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안 재생 사업을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STX 문제입니다. STX 문제는 정부가 융자를 안 해줘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수주를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이 수주하러 다닐 수는 없습니다. 융자 문제를 제가 대통령과 청와대로 바로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바가 있고 저도 그 문제를 끝까지 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구육대 부지는 제가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해양 디자인 AI까지 합쳐서 우리나라의 30대 대기업 그리고 일본과 독일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합작 투자를 유도해서 6대 부지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은 지금 시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전국적 재생 사업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이 100만 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창원 정도의 규모라면은 중앙정부가 하는 재생 사업 혹은 재개발 사업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2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황기철 후보가 이달곤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이달곤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예, 우리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STX 그 RG 발급한 문제는 청와대나 제가 경상남도 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RG가 많이 발급이 됐고요. 지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런 제도들을 조금씩 보완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배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 돈을 좀 보증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그 전에 이미 그 보증금을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6대 부지는 사실 뭐 외국 기업, 대기업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건 사실 이미 진해가 조선 해양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연구소를 유치해야 저희들이 있는 STX라든지 전반적으로 군과 방위 사업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개인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그 계획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걸 무시하고 그걸 대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창원시하고 예,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우리 황 후보의 중간 홍보 자료를 봤는데 저 상당 부분이 창원시의 업무 계획이었다는 데서 놀란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시와는 또 달리 처리돼야 됩니다. STX 문제는 배를 수주해서 건설하는 기간에 필요한 자재비가 지금 융자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은행, 수출협의은행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움직이려면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6대 부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대로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진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제적으로 나서서 한번 활동을 해보겠다. 그리고 진해의 연고를 가진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 시설 전대 자리를 일부 토지를 민간에게 판매해서 그 지역에 해군 종합 복지 타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예, 시간이 마무리됐고요. 이어서 조광호 후보가 이달곤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이달곤 후보가 답변하시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예, 이달곤 후보님 지금 공약 발표한 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냥 환경 비화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어떤 생활의 질 향상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정부가 이제 공모해 줄 때 시간을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또 그만한 전문가도 없고요. 만약에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지금처럼 했듯이 그냥 단순히 뭐 지원하고 공모하고 돈만 지원하고 환경 개선 사업하면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6대 부지 문제도 지금 이제 계획이 다 접혔는데 다시 갑자기 대기업을 유치한다 하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자체를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 동네 사람의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부 지역이라든지 경하동을 포함해서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도시 계획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지금 소규모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서는 사업 추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도하는 것은 중앙정부인 국토부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도시 재생 및 재개발 사업에 응모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6대 부지 활용은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진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합니다. 연구소 몇 개 들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컴퓨터 이용의 대기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경제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황기철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진해 지역 경제 제가 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진해 지역 경제 규모를 보면 STX하고 해군이 주로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축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됐죠. 지금은 STX도 사정이 어려워졌고 또 해군도 일부가 타 지역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가 현재 저성장 상태이고 뉴노멀 시대지 않습니까? 또한 창원시하고 통합을 했다 보니까
통합 10년에 지금 저희들 진해가 보면 지역 경제 분야에서도 거의 반토막이 났고 일자리도 반토막, 기업체 수도 반토막, 소득 증가도 반토막이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타 구는 다 어느 정도의 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는 S택트를 설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RG 발급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조선소를 수리 조선소와 병행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군과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군 군수사에서 우리 진해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들을 그렇게 좀 많이 공급토록 하고 아울러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기타 점포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 또한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해는 또 관광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해양 특구를 만들어서 100만 관광객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가 가지고 있는 산과 바다 그리고 해군이지 않습니까? 해군에 있는 뭐 수상함, 잠수함, 이지삼, 독담 등을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안보 교육화, 관광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는 볼 때 우리 진해 신항에서 들어오는 돈을 동쪽과 서쪽이 함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황기철 후보의 경제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조광호 후보가 황기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 황기철 후보의 답변까지 듣겠습니다.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진해를 이제 관광 생명 뭐 해양 특구로 만들고 또 수상함, 안보함 그렇게 해서 군을 연계시키겠다.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이제 김성찬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김성찬 국회의원도 전 해군 참모총장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저기 이제 예를 들면 뭐 속천에서 경화동 길 하나 내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군이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고요. 또 그동안 군은 항상 보안을 많이 핑계를 댔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또 해군이 진해 농산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농산물 사용하면 항상 영수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소상공인 길에서 파는 이제 자판 그분들은 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어떤 도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그 군과의 협조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은 쉽느냐 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과거에 2005년도 진해기지 사령관 시절에 진해에 2016만 평의 어떤 그 군에서 규제당하고 있는 것을 해제를 하거나 풀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한 덕분으로 지금 진해 시내에 많이 고층 아파트가 올라갔고 또 비행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러한 지대의 그 제한들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거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부와 협조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에게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달곤 후보가 황기철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황기철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각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황 후보님 경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봐봐 주시죠. MBC 경남 토론회에 제출한 황기철 후보의 답변 내용을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이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말이죠. 지금 의원이신 김성찬 의원이 작년 말부터 했던 거하고 꼭 같아요. 토시가 다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두 번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돼서도 평택에 있는 원유철 의원이 했던 거하고 정말 꼭 같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진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해군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배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말하기 힘들다. 직접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지금 이달곤 이 후보님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저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그걸 지금 사실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단지를 걸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책에 따라서 또 개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분들이 했을 때하고 제가 했을 때하고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을 해본 경험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당 후보로서 제가 군과 협조해서 그리고 국방부와 협조해서 최대한 국민들의 편익이 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예, 믿어주십시오.